안녕하세요, 여러분. 전국에 계신 수험생 여러분. 오늘 아마 60만이 넘는 고3을 포함한 수험생분들께서 평가원에서 출제한 모의고사를 열심히 치러 보셨을 텐데요. 대체로 강평이랄 게 따로 없습니다. 6월 평가원과 비교해봐서 그 난이도가 굉장히 유사했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풀어보신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전문가적 관점에서 보면은 실제로 2018학년도부터 절대평가를 도입한다고 하면서 갑자기 쉬워지면 안 되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는 올해 그리고 내년, 내후년까지 3개년간 수학능력시험 영어를 쉽게 출제하는 기조를 유지하겠다라고 얼마 전 보도로 접한 바가 있었죠. 그 보도 내용을 그대로 따라줬던 시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6월 평가원 기억하실 겁니다. 100점 만점이 1등급 컷이었어요. 근데 이번 시험도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아마도 이제 내일 아침부터는 여러 사설기관을 통해서 예상 등급 컷이 나오겠지만 6월과 크게 다르지 않은 예상 등급 컷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만점자 수도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쉽게 말하면 변별력을 요하는 아주 우리를 정말 잡을 수 있는 상위권 학생들을 좀 무덤으로 몰아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눈에 띄게 없었다는 점과 더불어서 빈칸 문제나 문단 순서 등등 여러분이 좀 어려워할 문항들에서도 다소간의 변화가 있었어요. 일단 연계 출제가 많았고요. 그 다음에 이 빈칸에서는 2칸짜리 빈칸 있죠. A, B를 주고 거기에 알맞은 걸 써 넣어라 하는 이런 2칸짜리 빈칸이 하나짜리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빈칸이 총 4개가 출제가 되는데 이 4개의 빈칸이 모두 한 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 6월과는 다소 차이가 있었고요. 문단의 순서가 좀 주목해야 할 부분인데요. 문단의 순서를 2문항에서 1문항으로 줄였다는 점은 우리가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도 평가원에서 우리 수험생들이 문단 순서를 어려워한다는 점을 알고 문항 하나를 대체한 걸로 보여져요. 그렇다면 문제를 쉽게 내겠다라는 의도가 읽혀지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이 출제의 행간을 한번 읽어볼 수 있었습니다. 네, 여튼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시험은 듣기 문항 17문항에서 3점짜리 3개를 배치시켜서 총 37점의 배점을 듣기에서 줬고요. 그 다음에 63점, 나머지 63점을 듣기에서 배점으로 편성을 했는데 듣기에서는 큰 변화가 없는 문제 배치가 보여져서 여러분들 그렇게 어렵게 듣기를 듣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또 평소에 사설 모의고사를 많이 연습했던 친구들은 사설 모의고사보다 평가원 모의고사의 이 문항과 문항 사이에 퍼즈가 길기 때문에 문항을 듣고 답을 챙겨나가는 시간이 좀 여유가 좀 느껴지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점에서 볼 때 듣기는 평소보다 점수가 더 좋지 않았을까 싶고요. 당연히 중상위권 학생들은 감점이 없는 무감점 듣기로 여러분 아마 마무리하셨을 거라 보여집니다. 더불어서 이제 18번부터 문항을 하나씩 그냥 가볍게 터치하면서 또 중요한 문제들은 화면을 보면서 또 이 칠판에서 이런 문항들을 하나씩 좀 분해해 나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시죠. 일단 18번 문항인데요. 18번 문항은 글의 목적을 묻는 문제였습니다만 여기서도 아주 쉬운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홍보하려고 그래서 본문에 보면은 세 번째 줄에 You need a program that will give you a more positive and energetic life. 여러분 뭔가 긍정적이고 에너지가 넘치는 삶을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와 함께 맨 마지막에 You can start by enrolling in our fantastic program today. 자,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enrolling이라는 단어가 등록하다라는 단어거든요. 이 등록하다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유심히 보셔야 되고 고3 수험생 중에서 enroll이라는 단어를 모른다면 꼭 암기를 해주시길 권합니다. enroll이라는 단어는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원래 옛날에 이 서류들이 문서들이 다 두루마리 아니었습니까? 중세 이전에는 종이가 나오기 전에 양피지로 만들어졌죠. 그래서 다 두루마리였어요. 그래서 롤이라고 하면 다 다큐먼트, 문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롤 안에 자신의 이름을 기입했다 그래서 enroll. 그럼 뭐예요?
출석부도 옛날에 이렇게 두루마리였겠죠. 거기에 자기 이름을 기입했으니까 등록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register와 enroll은 동의어가 되겠죠. 그 다음에 하나 건지면서 글의 목적은 마지막 문장 보면 대체로 답이 나온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19번은 연계의 문제였기 때문에 여러분이 크게 어려움이 없게 해결해 주셨을 거라 믿고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은, 다음 페이지에서는, 맞아요. 델리아의 심경을 묻는 문제였는데, 이 델리아의 심경을 묻는 문제 역시 난이도가 그렇게 높은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분 가볍게 기대에 차 있는 발레리나가 되고자 하는 이런 델리아의 모습을 그렸다. 그래서 hopeful. 정답은 1번으로 수렴이 됐을 거고요. 21번도 역시 연계 문제로 출제가 돼서 요지 문제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22번 글의 주제를 묻는 문제도 역시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었고요. 23번 문제는 좋은데 역시 연계 문제였기 때문에 연계 문제는 아니었나요? Traditional consumption, 어떤 전통적인 소비와 관련해서 언급을 하고 있었는데 이 글의 제목을 고르는 문제가 좀 함축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난이도가 있어요. 아마도 글의 요지, 주제, 주장, 제목, 대의 파악 문제 중에서는 가장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그래도 제목 문제가 아니겠는가. 다행히도 이 제목 문제가 선택지가 나머지가 다 말이 너무 거리가 멀었어요. 그래서 2번, 3번, 4번, 5번이 거리가 너무 먼 문제. 2번 같은 경우는 해석을 하면 겨울철 그 식량의 그 프로덕션, 생산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의 경우는 survival necessary 하면 생존의 필수가 되는 refilling stocks 하면 그러한 그 어떤 재고품들을 채워 넣는 것. 그 다음에 네 번째의 경우는 흉작에 있은 후에는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다섯 번째의 경우는 그 우리가 할로데이에 보통 리추얼 의식을 거행을 하는데 그런 의식은 뭘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해서 트래디셔널 컨섬션을 언급하고 있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본문 전체가 트래디셔널 컨섬션을 반복해서 다루고 있고요. 컨섬션을 여러 번 반복해서 다루고 있었기 때문에 난이도가 좀 떨어지는, 좀 실력이 좀 떨어지는 중하위권 학생들도 반복적 어휘를 가지고 키워드를 잡아서 답을 냈다면 쉽게 답을 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조언을 하나 드리자면 영어 문제라는 게 그렇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아주 완벽하게 이해했을 때만 정답에 수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본문의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해도 여러분이 촉을 잘 살리면 이 문제에서 정답은 골라낼 수 있습니다. 본문을 완전히 이해를 하지 못하면서도 정답을 골라낼 수 있다면 그 친구가 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것 아닌가요?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항상 권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 영어의 패스파인더로서 뭘 권하느냐? 여러분, 지금 이제 남은 기간이 얼마 없죠? 70일밖에 안 남았는데 이 70일 동안에 여러분의 해석 능력을 일취월장 강하게 향상시키는 건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점수는 올릴 수 있어요. 왜죠? 해석 역량이 느는 것보다 이 문제에서 원하는 답이 무엇인지를 고르는 기술, 이 기술은 역시 초기 발달하면 되거든요. 감각적인 훈련을 해주면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많은 지문을 읽고 많은 문제를 풀어보고 문제를 푼 이후에 피드백을 잘하는 것이죠. 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화면을 보면서 문제를 푸는 문항으로 이제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24번, 25번 일치, 불일치 문제는 쉬워서 논의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26번 도표 문제는 사실은 수능 완성에 있었던 문제를 그대로 옮겨놓은 겁니다. 그래서 미리 수능 완성 교재를 보신 분들은 도표 문제도 아이고 땡큐야 하고 받아주셨을 거고 27번의 일치, 불일치 문제 Living Rock Cactus 있죠. 살아있는 바위 선인장 얘기도 이거는 그냥 하나씩 해결해 가면 좋은데 일치, 불일치 문항은 마지막 선지부터 하나씩 찾아가면서 답을 내면 되는데 4번의 답에 수렴이 됐기 때문에 답을 좀 빨리 낸 케이스가 되겠죠. 자, 이제 드디어 이제 화면을 보면서 여러분과 내가 같이 호흡을 맞춰야 될 문항이 왔습니다. 바로 이제 여러분이 뭐 신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체념할 수도 있는 문제죠. 바로 이 어법 문제인데 어법 문제를 어떻게 출제하는지 이번 9월 평가원 문제를 보면 6월 평가원에서도 그랬듯이 아주 기본적인 곳에서 문법사항을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문법 문제를 절대로 버릴 필요가 없겠죠. 함께 보시죠. 여기 보시면은 이 대절 이렇게 접속사가 나오거나 관계대명사가 나왔다 싶을 때는 일단은 끊고 시작을 하십시오. 자, 끊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관계대명사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접속사도 그렇고 넓은 의미에서는 모두 접속사라고 할 수 있어요. 일종의 종속 접속사입니다. 접속사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도
문장의 구조가 와야 되고